첫째 강의 BPS란 무엇인가요? 주식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퍼도 만나고 PBR도 만나고 EPS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PS라는 새로운 투자 지표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보면 또 영어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BPS도 원리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은 공식을 외우기보다 BPS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부터 천천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BPS는 우리말로 주당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주식 한 주당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빼고 나니 순자산이 1,000억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0만 주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억 원을 1,000만 주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한 주당 순자산은 1만 원이 됩니다. 이 회사의 BPS는 1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BPS는 주가가 아닙니다. 주가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반면 BPS는 회사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 주당 장부상 가치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가는 2만 원입니다. 그런데 BPS는 1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한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2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PBR이 등장합니다. 주가 2만 원을 BPS 1만 원으로 나누면 PBR은 2배가 됩니다. 이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PBR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BPS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퍼와 EPS의 관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퍼를 이해하려면 EPS를 알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PBR을 이해하려면 BPS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BPS가 높은 기업이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가 순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순자산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그 자본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BPS만 보는 것이 아니라 PBR과 연결하고 나중에는 ROE까지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조금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1억 원의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억 원으로 매년 500만 원을 법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같은 1억 원으로 매년 2천만 원을 법니다. 두 사람의 자본은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내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자산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여기까지 봐야 합니다. 앞으로 BPS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BPS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 둘째, 그 순자산으로 이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가? 셋째, 현재 주가는 그 순자산에 비해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BPS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을 바라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첫째 강의에서는 한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BPS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회사의 순자산을 주식 한 주당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퍼와 EPS가 기업의 이익과 주가를 연결한다면 PBR과 BPS는 기업의 자산과 주가를 연결합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순간 투자 지표가 하나씩 머릿속에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둘째 강의에서는 BPS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실제 숫자를 넣어서 아주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둘째 강의, BPS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첫째 강의에서는 BPS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BPS는 주당 순자산. 쉽게 말하면 회사의 순자산을 주식 한 주당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BPS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식부터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BPS를 계산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순자산, 두 번째는 발행주식수, 그리고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됩니다. 말로 표현하면 BPS는 순자산 나누기 발행주식수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부채가 1천억 원 있습니다. 그러면 2천억 원에서 1천억 원을 빼면 순자산은 1천억 원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발행주식수를 확인합니다. 발행주식수가 1,0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순자산 1,000억 원을 1,000만 주로 나누면 한 주당 순자산은 1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BPS는 1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PS 1만 원이라는 말이 주가가 1만 원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BPS는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 주당 가치입니다. 실제 주가는 시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PS가 1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5천 원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BPS가 1만 원인데 주가가 5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시장은 현재 자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성장 가능성, 미래 이익, 산업 전망, 경쟁력까지 함께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앞서 공부한 PBR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BPS가 1만 원이고 주가도 1만 원이라면 PBR은 1배입니다. 주가가 2만 원이라면 PBR은 2배입니다. 주가가 5천 원이라면 PBR은 0.5배입니다. 이제 PBR의 숫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가를 BPS로 나누면 PBR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BPS를 이해해야 PBR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의 BPS는 1만 원입니다. B 기업의 BPS도 1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기업의 가치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 기업은 한 주당 순자산 1만 원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B 기업은 똑같은 순자산을 가지고도 이익을 거의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S는 중요하지만 BPS 하나만으로 좋은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변하면 BPS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많이 발행하거나 반대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식수의 변화가 생긴다면 한 주가 차지하는 순자산의 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S가 변했다면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말고 왜 변했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BP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순자산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주당 순자산, 바로 BPS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문장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BPS는 순자산 나누기 발행 주식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산에서 나온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가 기업의 순자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 강의에서는 BPS가 증가하는 기업은 왜 중요할까요? BPS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업의 성장과 연결해서 천천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블 셋째 강의. BPS가 증가하는 기업은 왜 중요할까요?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BPS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배웠습니다. BPS는 주당 순자산, 쉽게 말하면 기업의 순자산을 주식 한 주당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BPS가 매년 증가하는 기업은 왜 중요할까요? BPS는 현재 숫자 하나만 보는 것보다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BPS가 3년 전에는 1만 원이었습니다. 2년 전엔 1만 2천 원, 작년에는 1만 5천 원, 그리고 올해는 1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투자자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BPS는 왜 증가할까요? 가장 좋은 경우는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고 그 이익이 회사 안에 쌓이는 경우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해서 순이익을 냅니다. 그 돈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일부를 회사에 남깁니다. 이렇게 쌓인 이익은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이 증가하고 발행 주식 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한 주당 순자산인 BPS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주가 가지고 있던 회사의 순자산 몫이 1만 원이었습니다. 기업이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이 회사 안에 계속 쌓였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S의 장기적인 증가는 기업이 주주 한 주당 자산 가치를 쌓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BPS가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증가했는지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이익이 쌓였기 때문에 BPS가 증가했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자본이 크게 증가했다면 숫자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BPS가 증가했다. 그런데 왜 증가했을까?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기업이 순자산을 계속 쌓고 있는데 정작 이익은 거의 늘지 않는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산은 계속 많아지는데 그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은 단순히 BPS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BPS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한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와 이익 창출 능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PS를 볼 때는 혼자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BPS의 변화와 함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ROE까지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기업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자산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창고에 기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공장은 아닙니다. 그 기계를 이용해 제품을 잘 만들고 판매해서 이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BPS가 증가했는데 발행 주식 수도 크게 증가했다면 한 주당 가치의 변화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의 전체 순자산만 보면 안 됩니다. 주주 한 사람이 가진 한 주의 몫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보기 위해 BPS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BPS가 장기간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기업이 본업에서 돈을 벌고 그 이익이 쌓이면서 BPS가 증가한다면 긍정적으로 살펴볼 만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BPS 증가 하나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증가했는지 확인하고 이익도 함께 성장하는지 살펴보고 그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BPS는 높은 BPS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커지는 BPS입니다. 다음 넷째 강의에서는 BPS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높은 BPS에 숨어 있는 의미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을 천천히 공부해 보겠습니다.